자, 가봅니다. 가사. 상충곡. 상충곡이라는 것은 이제 봄을 맞이해서 그런 봄날의 어떤 경치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뭐 그런 작품으로 보면 돼요. 먼저 이제 내용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사 장르입니다. 가사 장르이기 때문에 글자 수는 우리 시조와 동일하게 3, 4조 또는 4, 4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음보로 따지면 뭐 사음보 율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지. 자, 내용에 보니까 자연 속에서 봄 경치를 완상하면서 이 완상한다는 것은 그냥 보고 즐긴다는 거야. 그래서 풍류와 암순지종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화자였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제 화자였던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자 주제는 뭐 봄날에 자연에서 느끼는 풍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다 보면 되는 거고, 자 의 부분은 이거는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내용만 좀 봐두시면 되는데, 이 정극인의 상춘곡을 시작으로 해서 송순의 멸항정가 그리고 정철의 성산불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시풍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호가도라는 것은 자연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들입니다. 이 가사는 언제 나오냐면 이제 조선 이제 우리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봤잖아요, 그지? 고려 시대 때 고려 가요, 뭐 경기 체가 뭐 이런 어떤 장르가 있었다면 조선 시대에는 가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가사라는 장르. 이 가사라는 장르도 역시나 조선 중기의 가사와 조선 후기의 가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조선 전기 가사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조선 전기 가사들이 주로 보시다시피 이런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노래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조선 전기 가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인의 상춘곡을 일단 그 시작점으로 해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뭐 다 적지는 마시고 뭐 주제 정도하고 뭐 형식 정도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두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가사는 비교적 그 지문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해석 쪽에 초점을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태풍이 확 와가지고 이제 학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겠지. 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볼게요. 이 홍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홍진, 우리 그 시에서 고전에서 홍진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모 쳐놓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홍진은 세모를 쳐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 홍진의 원뜻은 뭐냐면 붉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붉은 먼지. 붉은 홍자에 먼지 진자를 쓴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에 진드기가 있다 이런 거 있죠. 그 먼지벌레예요, 그지? 이 붉은 먼지는 뭘 나타내냐면 속세를 나타냅니다. 속세.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속세 자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홍진의 묻힌 순례. 자,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야. 인해생이 어떠한고? 자, 내 삶이 어떻습니까? 어떠한고? 내 삶이 어떻습니까? 옛사람 풍류를, 자, 옛이라는 건 옛날 사람의 풍류, 어떤 즐기는 것, 옛날 사람의 어떤 즐김을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치다는 것은 따르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르다, 다다르다. 즉 옛사람의 풍류를 내가 미친가 못 미치는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유, 나름 선방했어. 나름 선방했습니다.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라는 것은 나중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친다, 즉 따르고 있다는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옛사람의 풍류를 충분히 따르고 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신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이 나타나는 부분이야.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사람 풍류를 따르는가 못 따르는가 이런 것은 실제로 몰라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옛사람의 풍류를 즐기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상충곡입니다. 상충곡. 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한 사람이 학업 많은. 자, 이 학업 많은이라는 단어는 해석으로 따지면 많지 많은 이런 뜻입니다. 많지 많은. 여기서 우리 단어 하나 알아두고 갈게요. 이것도 제가 종종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 하다 하고 또 요 하다 하고 또 뭐 미리 이야기하자면 좋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좋다라는 단어, 좋다 이런 단어들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해석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학교에서 뭐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어본다고 한다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하다는요, 이게 좀 매니의 개념입니다. 매니, 요 하다라는 것은. 근데 요 아래 쓰는 하다 있죠. 요 아래 쓰는 하다. 요 하다는 뭐였습니까? 실제 무엇을 하다, 행동을 하다라는 두의 의미가 됩니다. 좋다라는 건요, 클린의 개념이에요. 클린. 근데 좋다라는 것이 러브, 라이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할 때 이 라이크의 개념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이 하다를 우리는 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고전에서 작품을 해석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단어 뜻 정도는 몇 가지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에 남자 몸이 나 같은 사람은 학업 많은, 많지 많은 이 말이에요. 많지 많은. 자, 살림에 묻혀서 지락 요건데 지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당연히 자연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죠? 이 즐거움을 말할 것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천지에 나 같은 사람은 많지만 나처럼 이렇게 자연 속에 묻혀서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돼? 나는 말할 수 있는데 니들은 그거 못하지. 뭐 이런 겁니다. 자, 수간목을 몇 개수 앞에다 두고, 자, 수간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가집 정도로 보세요. 초가집. 자, 초가집 정도로 보시고, 몇 개수는 시냇물이죠. 시냇물. 자, 그래서 초가집을 시냇물 앞에다 두고, 송죽 울루리. 자, 송죽이라는 것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나무와 대나무 울루리라는 것은 그냥 숲이라고 봐. 그냥 소나무 대나무 숲 속에서 풍어의 주인이 되었구나. 자, 풍어의 주인은 바로 자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처음 부분에서는 미리 뭐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사장르입니다. 가사장르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서리적 표현이라든지 영탄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서리, 영탄, 대구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법들은 다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자,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야 내 삶 어때? 옛사람 풍기를 따르나 못 따르나? 천지에 남자 몸 나 같은 사람 많아. 하지만 자연에 묻혀서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수간목을 시냇물 앞에다 두고 이 소나무 대나무 숲 속에서 나는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특별한 어떤 상징적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징적 의미는 이 홍진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돌아와.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그 이번에 시험에 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보기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꼭 요걸 알아주세요. 이 시상 전개 방식을 물어본다면 절대로 시간의 흐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아무래도 이제 봄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다는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와서 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장소가 이동하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자, 해질 무렵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도화행화는 상당히 피었고, 자, 요까지 다 끊어서 본다 하더라도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문장 구조 이상하죠? 그럼 다 무슨 법이야 이런 것들은? 대구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구법. 그죠? 대구법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원부 율격은 대구법이 많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네모를 쳤냐면, 자, 도화는 먼저 복숭아꽃입니다. 행화는 살구꽃이고, 그러니까 그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해질무렵에 피어 있는데 뒷다 이쁘다는 거야. 졸 예뻐. 그리고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풀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버드나무와 풀 얘네들 다 자연물인데, 새우는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주로 이제 봄에 이런 가랑비가 내리는데 새자가 가느다 나타나는 뜻이야. 가랑비. 새우 중에 푸르다. 자, 얘네들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화자의 어떤 그 감정을 뭐 해준다? 심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감정을 심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기분이 좋은데 도화행화를 보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야. 녹양방초를 보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야. 감정을 심화시키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도화행화와 녹양방초는 역시나 뭘로도 볼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로도 역시 볼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 다음 칼로 말아내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끊어서 본다면 칼로 말아내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라고 본다면 앞문장 뒷문장 구조가 유사하니까 역시나 이것도 뭘로 볼 수 있다? 이 부분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대구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구법. 자, 기본적으로 가사는 이런 식으로 대구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자, 칼로 말아내는가. 이 말아내는가는 뭐 마름질했는가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칼로 만들어낸 거야. 칼로 만들었는지 붓으로 그렸는지 뭘 보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 자, 이 부분들. 자, 이 묶은 부분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거는 칼로 뭔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아름답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조화신공이라는 것은 바로 조물주니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귀신이야. 조물주의 뭐 어떤 신기한 능력, 이런 것들을, 조물주의 신기한 능력을 조화신공이라고 합니다. 상충곡표 보면 놔두고 온 것 같다. 아하, 놔두고 온 것 같다. 잠깐 해석 좀 하고 있으세요. 자, 다시. 조화신공이라는 것은 조물주의 신기한 능력이 물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보통 사물을 말하죠. 물이니까 온갖 사물을 말합니다. 온갖 사물. 여기서 말하는 온갖 사물은 결국 뭘 말할까? 그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겠죠. 아름다운 자연의. 이 자연의 모습이 헌사롭다. 이 헌사롭다라는 것은 야단스럽다 이런 뜻이야. 야단스럽다. 이 야단스럽다는 것은 아이고 참 야단스럽네라는 것은 그냥 좀 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란 거지. 사람이 만든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마치 그림 같은 모습. 그래서 이것들은 조물주가 만든 거야. 그래서 조물주의 솜씨가 온갖 사물마다 참 야단스럽구나. 결국 경치를 다 예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자, 도화행화는 해질 무렵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이 가랑비 속에서도 푸르도다. 칼로 만들었는지 붓으로 그렸는지 조물주의 솜씨가 온갖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그죠? 자, 요 네모 친 것들은
감정을 심화시켜주고 있고 각종 표현법들, 대구법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가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가 있는데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뭐 춘기라는 것은 봄의 기운입니다. 봄의 기운.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대. 새가 교태를 부린대. 교태가 뭐야? 아양 떠는 겁니다. 앵앵 아양 떠는 거야. 그렇다면 새가 교태를 부린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새가 어떻게 교태를 부리게? 실제로 새가 아양을 부릴 수는 없겠죠. 그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 새 소리가 뭐처럼 들리는 거야? 아양을 부리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는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감정이입의 대상 기억해 놓으시고, 자, 무라일체이언이 무라일체 자연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흥이야 다를 소냐, 흥이야 다를 소냐, 다르겠는가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서리법입니다. 서리적 표현, 서리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때는 보기에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라고? 의문형 종교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서리법 부분들은 잘 봐놓으십시오. 자, 무라일체이언이 흥이야 다르겠는가? 즉 자연이 즐기는 흥이나 내가 즐기는 흥이나 서로 같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시비에 걸어보고 하겠습니다. 시비 건다 아니야. 시비는 문입니다. 문. 살인문이라는 문을 말해. 그러니까 문 앞에도 걸어보고 이거야. 문 앞에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자, 이건 뭔 말이냐?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문 앞에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여기까지는 됐고, 소요음령이라는 것은 굳이 뭐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읊조리는 겁니다. 시를 읊조리는 게 뭘 말하죠? 노래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 자체가 노래죠, 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분 좋을 때 어떻게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자, 소요음령한데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하다. 요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진도 나가실 때 요거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이 학교만 조금씩 해석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두 가지로 일단은 좀 알아놓고, 이 적적하다 우리가 한 번씩 아이고 할머니가 참 마음이 적적하네 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정서죠? 외로움의 정서거든요. 외로움의 정서. 그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의 적적한 데는 이게 굉장히 지금 얘가 지금 자연 속에 있는데 외롭다 하면 이 시 내용 자체가 전개가 안 됩니다. 그죠? 얘는 지금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적한 데는 보통 이제 한가로움의 의미로 가는데, 한가로움 또는 여유로움의 의미로 가는데, 이 부분들을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외로움이나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이 진도 나가거나 그럴 때 그럼 이쪽에서 적적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어떤 뭐 외로움의 정서로도 볼 수 있습니까? 정도로만 한번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아마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산속에서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 자, 이 한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한자 이 한문 시간은 아닌데 요 한자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강호, 한정가 뭐 이렇게 더 나오는데 한은 일단 한가로움을 말합니다. 요 한자는 한가로움, 여유로움. 그러니까 한가로움 가운데 참진자의 맛미자. 그러니까 한가로움 가운데 느끼는 참맛. 뭐겠나? 한중진미. 얘가 생각하는 한중진미는 뭐죠? 당연히 자연의 즐거움이야. 그냥 똑같은 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연 보는 게 즐거운 거야.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죠. 한중진미를 알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 이런 뜻이야. 한중진미를 아는 사람 없이 호재로다. 혼자구나. 즉 이 한중진미 자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없이 혼자구나. 자, 다시 수풀에 오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 아양을 부리고 있다. 무라일체연이 흥이 다르겠는가? 살인문에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자, 소요음령하면서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이 한중 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맛,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어떤 자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없이 혼자구나. 그죠? 그 정도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봐 이웃들아. 자, 이웃들아 이런 뜻이야.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구경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 구경 가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자, 답청 동그라미. 답청이란 오늘 하고, 자, 욕기란 내일 하자. 아침에는 계산하고, 나중에는 조수하자. 뭐, 시험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동그라미 의미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 동그라미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똑같습니다.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자연을 즐기는 어떤 행위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답청이라는 것은 뭐 풀밟기인데 풀밟기도 하나의 뭐 놀이 아니에요. 중에 풀 밟으면서 뭐 노는 겁니다. 욕기라는 것은 뭐 수영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채사는 나물 캐는 거. 그리고 조수는 뭐 낚시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오늘하고 쟤는 내일하고 아침에는 이거하고 저녁에는 이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내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자연을 즐긴다는 거죠. 그죠? 자연을 즐기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끄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앞문장 뒷문장 유사하니까 대구법 나오는 것도 보이죠. 아침에 제산하고 끄고 나중에 조사하자. 다 대구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자, 그다음 그의 닉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라고 했습니다. 갈건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삼배 같은 천입니다. 옛날의 술들은 맑은 술이 아니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아요. 찌꺼기. 발효시켜서 먹는 막걸리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자, 요거 조심하세요.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을 놓는다는 게 우리가 십자수 뜬다. 뜨개질한다 요 뜻이 아닙니다. 술을 놓는다는 것은 술을 여기서 술은 술을 마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을 헤아린다는 뜻이야. 잔을 헤아리면서 먹으리라. 뭐냐면 한 잔 먹고 나무 하나 꺾고 한 잔 먹고 나무 하나 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먹었으면 뭐 나무 작살을 했겠네요. 그랬으면. 그래서 이게 뜨개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냥 마시지. 왜 그럴까? 왜 굳이 꽃나무 가지를 다 꺾어서 먹습니까? 꽃나무 가지를 아주 독특한 술버릇이 아니라 일종의 절제의 미덕입니다. 절제의 미덕.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이런 문제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민아. 절제의 미덕. 절제의 미덕. 자, 술을 계속 마시면 골로 가죠.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마셔본 적이 없겠지만은 많이 마시면 죽어. 이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여러분들 다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막 막걸리에 파전 막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죠. 그죠? 아직까지 술을 안 마셔봐서 그래. 그죠? 술을 많이 마시면 비 오는 날은 막걸리에 파전은 참 여러분 대학생이나 되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대학생 되면 비 오는 날 실컷 드십시오. 좋지. 자, 꽃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자, 화풍은 그냥 봄바람이라고 해요. 봄바람이 건듯 잠깐 불어서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여기 중요한 구절 나오네요. 성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일단 요 부분에서는 요걸 하나 적어보시죠. 할게요. 자연의 풍취를 감각적으로 형상화시켜주고 있다더라. 자연의 풍취를 감각적으로 형상화. 자, 이것도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청형은 잔해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구절에서는 일단은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공감각적 신상 보입니까? 공감각 보입니까? 무엇에 무엇 하죠?
공감각이면 핵심이 뭡니까? 핵심. 청향은 잔해지고 핵심. 근데 사실은요 보면 이 청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감각이죠. 보입니까? 청향. 청향이 무슨 뜻인데? 향기가 푼다는 거예요. 향기가 푼다. 그럼 향기는 뭐죠? 후각. 이 공감각인데 얘는 뭐냐면 후각의 시각화입니다. 후각의 시각화. 오케이? 근데 청향 일단 그 향기가 잔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향기가 잔해진다는 것은 이 향기가 잔에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후각을 잔해진다. 이게 잔에 가득하다는 것도 우리가 감각으로 따지면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물론 공감각의 다른 말로 우리가 감각의 전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감각의 전이. 그죠? 낙콩 일단은 붉은 이 붉은 색깔이 떨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럼 뭘까? 붉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몸에. 오케이? 나뭇잎이 붉은 나뭇잎이 내 몸에 떨어지고 있고 나는 술 한잔 쭉쭉 빨고 있고 이런 거야. 그죠? 낙콩이니까 얘는 어떤 감각입니까? 시각적인 부분이 되겠죠. 시각.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공감각이고 얘는 시각이고 어쨌든 감각을 통해서 이런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뭐 좋은 꿈 꿨나? 왜 멍 때리지? 예, 멍 때리면 안 돼. 멍 때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손이 놀면 안 돼. 그죠? 손이 놀면 그냥 손이 계속 적어 제끼는 거죠. 적고 해석 관련되는 부분도 적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도 적고 막 적어. 그죠? 막 적으시면 여러분들 멍 때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잠이 올 수는 있지. 그죠? 잠이 올 때는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지? 갑자기 뭐 깨야지. 그죠? 오는 잠 가자고 공부는 언제 하나? 그지? 자, 다시. 자, 요 부분에서는 눈 뜨고. 자, 요 부분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특히나 요 부분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꽃해진다. 요 부분들은 잘 물어봅니다. 잘 물어보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자연의 즐거움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형상화시켜주고 있다더라.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 끝나갑니다.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려라. 자, 준중이라는 것은 술 항아리를 말합니다. 항아리. 자, 술 항아리가 비었으면 날다려 나에게 말해라. 소돔 아이 다려. 소돔 아이. 사실 소돔하고 아이가 같은 말인데 소돔 아이는 그냥 뭐 집에서 일하는 아이 종 정도로 보십시오. 아이 종. 종이 양반이니까 당연히 종이 있겠지. 집에서 일하는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주가는 주막을 말합니다. 술집, 주막에 술이 있는지 물어보고 어른은 막대짓고 아이는 술을 메고. 우리가 요 부분들 아동학대라고도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주인이 술을 맬 수는 없잖아. 그지? 요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술 항아리를 메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미음 완보하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라고 했습니다. 아까 미음 완보라는 뜻이 앞부분에 우리 소요음령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조용히 거니면서 시럽조리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미음 완보도 조용히 거니면서 시를 쪼린다 이런 말이야. 자, 이번에는 얘가 어디에 가는가? 시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시냇가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천재박 교과서 쓰는 친구들은 그 자습서 보시면요, 학습 활동 부분에 공간의 이동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간의 이동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 꼭 알아두세요. 그 부분들. 자, 제가 이렇게 내물친구 또 뭐 얘가 지금 이런 장소로 간다는 겁니다. 장소로. 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존. 자, 명사는 뭐 깨끗한 모래입니다. 그죠? 맑은 모래. 자, 여기 또 나오죠? 조훈. 이 단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좋다에서 나왔다는 거야. 좋다. 그죠? 이게 이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2학기 기말에 뭐 치게 되나?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좋다의 조은, 그죠? 요런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런 단어가 있을 건데 이거 이제 중세 글자로 표현하면 좋다에다가 요런 은이 결합한 거야. 근데 여기 이제 히읗이 올라가는 거죠. 히읗이.
올라가서 도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글자. 이런 걸 나중에 뭐 이어적기 이런 걸 이야기할 거야. 자, 여기서 조은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클린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깨끗한 물이란 말이죠.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료 푸른 물을 부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도화. 자, 도화는 주로 무엇과 한 세트라고 했죠? 무릉도원과 한 세트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상적 공간에 나타낼 때 도화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 보니까 무릉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무릉이 뭡니까? 신선이 사는 곳, 즉 어떤 이상향, 이상적 공간을 의미해주고 있겠지. 무릉이 가깝다. 자, 무릉이 가깝다. 얘가 무릉이 가깝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요 도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화가 보니까 푸른 물에서 둥둥 떠내려오고 있더라. 도화가 떠내려온다는 것은 곧 이 근처에 무릉이 있다는 것이지. 그지? 무릉도원. 신선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이런 복숭아 나무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저 매이 긴 거이고 뭐 저 들판이 그곳인가? 그런 말입니다. 자, 송간세로, 송간, 이 소나무 사이에 좁은 길이라는 뜻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습서 보시면 자습서에는 해석본이 나와 주고 있으니까 그 해석본 보면서 또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이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로 두견화는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붙잡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가? 봉두에 올라갔습니다. 봉두 아이고 큰일 났네. 봉두는 봉우리를 말해요. 봉우리. 자, 봉우리로 겁나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앉았다. 실제로 얘가 신선도 아니고 구름 속에 어떻게 앉아? 그만큼 산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곳곳에 벌어있네. 천촌말락. 그러니까 많은 마을입니다. 마을. 얘가 봉우리에서 아래를 쫙 본 거야. 그러니까 마을들이 쫙 곳곳에 펼쳐져 있네 이거야. 곳곳에 마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천촌말락을 그렇다면 무릉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얘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봉우리, 이 위에 있는 이 자연 속 여기를 지금 얘는 무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천촌말락이 무릉은 아닙니다. 문제 조심하시고. 자, 연화일이 뭐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화일이는 금수를 재폈는 듯. 자, 금수는 한마디로 비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비단. 안개와 노을이 마치 비단을 재폈는 듯, 펼쳐놓은 듯 이런 말이에요. 비단을 펼쳐놓은 듯.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란 말이 되겠죠. 아름다운 경치. 마치 한 폭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조상들은 쓸데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참 이런 걸 보고 아주 소녀 감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검은들. 자, 이것도 볼게요. 엊그제 검은들. 여기서 말하는 검은들은 겨울 들판에 나타냅니다. 요 성경적 의미를 알아두시고. 엊그저께는 겨울이었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 경계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고 공간의 이동이라는 거. 자, 엊그제 검은 들판, 겨울 들판이 이제 봄빛으로 유여할샤라는 것은 넘쳐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넘쳐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 유여할샤를 제가 뭐라고 해석했죠?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일종의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영탄적 표현. 영탄적 표현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감탄의 형식이 되잖아. 감탄의 형식.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면 전부 다 영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 친화 작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연을 예찬하는 거라고. 예찬하는 부분에서 이런 영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예찬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구절 역시 중요한 구절이죠. 자,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지난 시간에 청산별곡 할 때 요 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공명도 날 끼우고는 꺼리고 이런 말이야. 꺼리고. 자, 공명 제목 쳐둘게요. 자, 부기도 날 꺼리니 청풍명을 위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청풍명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일단 부기와 공명이 화자를 뭐한다? 자, 꺼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화자가 얘네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주객전도식 표현.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다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얘는 일종의 어인법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공명이 날 꺼린다잖아, 싫어한다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것들을 이 추상적인 아이를 하나의 어떤 구체화시킨 표현으로도 사실은 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부기공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가 아니죠. 만질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대상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쪽 라인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죠? 자, 당연히 이 세모와 청풍명월은 서로 대조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연이니까 자연. 자, 공명과 부기도 날거리고 꺼리지만은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올고 무슨 법 졸면 안 돼. 자, 서리법이죠. 서리법. 그리고 있겠는가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본인들이 직접 중얼거려 봐야 됩니다. 직접 중얼거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고정 글자 자체가 옛날 글자 자체가 한글처럼 줄줄줄 나와야 돼요. 상수국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수능 때는 글쎄요. 이게 뭐 지금 보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은 내년 이맘때쯤에도 이걸 봤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전은 망한 겁니다. 그냥 내년쯤이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술술 나와야 돼. 그죠? 자, 단편유황. 자, 공부한 친구들은 단편유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 했죠? 단편유황 어디서 했습니까? 필기돼 있을 겁니다. 청산별곡에서 제가 2연 부분에서 아마 적어줬을 겁니다. 아니 1년 부분에서 1년 부분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어디지? 그 머루 달에 그 부분에서 소박한 삶 해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사표음 단편누왕 박주산체 해서 5개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연결시키세요. 연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국어는 특히나 문학은 연계를 자꾸 시키라고 했습니다. 연계를 시키면서 그걸 자꾸 떠올려 보셔야 돼. 즉, 이 단편유황은 역시 어떤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 뭐야죠. 자연에서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살다 보니 훑은 해음을 아니하네. 훑은 해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잡생각, 다른 생각 이런 말이야. 다른 생각, 뭐 근심, 다른 뭐 생각이나 근심 이런 걸 말하죠. 그럼 이 세모가 뭔데? 똑같은 거죠. 얘나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살다 보니까 단편유황 하면서 살다 보니까 국이나 공명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 네. 자,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마지막 부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아셔야 되냐면 정격 가사라는 것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정격 가사. 가사 중에서 정격 가사라는 것인데 용어 하나 주세요. 정격 가사는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은 걸 말합니다. 가사 제일 마지막 구절이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은 거. 자, 그럼 시조의 종장의 글자 수가 어떻게 되냐면 3543 또는 3544 이런 형식입니다. 오케이? 3543, 3544. 즉,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여기는 어찌하리로 되는데 뭐 딴 데다 어떠리 요리됐습니다. 어쨌든 뭐 다 있는 거. 이 마지막 구절이 3543과 같은 이런 시조의 종장 형식과 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사의 특징 중에 하나를 정격 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사 작품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가사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은 정격 가사다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중간이나 딴 데 쓸데없는 데 보지 마시고 마지막 구절에 글자 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종격 가사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제 사진이에요. 이거 왜 떠났을까 이제 한 10몇 년 됐는데 10년 넘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죠. 개, 나쁜 개.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구법 보이죠? 너가 행하는 서양의 피해고 나가고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법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의인법 요거는 이제 요 부분도 칼로 말하는 거 필수로 그러니까 요거는 의인법 말고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냥 보시죠 그냥. 이건 대구법 정도로 보시고 청풍명을 왜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청풍명어를 내 벗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의인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자, 감정이 아까 이야기했죠. 수풀에 오는 새 부분에서 감정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직유법 금수를 펼쳤는 듯처럼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것들이 직유법이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것들이 다 직유법이었습니다. 자, 서리법죠. 엄청 많죠. 그죠? 서리법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라는 보기가 나오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보시다시피 표현법이 많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디다가 뭐 아무 때나 다 좀 적어 두십시오. 자, 1번 잠깐 보시면 좀 적어 두세요. 다른 가사 작품과 달리 임금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국 관동별곡이나 면왕정가라는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작품도 결국 뭐가 있냐면 어떤 자연의 이야기도 있어.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춤과 관련되는 내용도 있더라는 거죠. 특히나 면왕정가 같은 경우는 이 춤과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딱 한 구절. 하지만 한 구절 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춤. 자, 우리 춤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역분은 또는 감분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역군은 감군은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이 군자가 임금군자거든. 임금군자. 임금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충곡에서는 없더라는 거죠. 없다는 거. 그죠? 임금에 대한 은혜와 관련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표현 기교와 고사를 인용해서 유리한 느낌. 유리하다, 그냥 화려하다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전개 과정은 자, 공간의 확장 방식이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공간을 이동하면서 이 공간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가면서 화자가 가지게 되는 어떤 호탕한 마음 이런 것들 자체도 더 커진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적어주시고. 이번에 가사 작품을 좀 조져야 되는데 가사 작품을 저기 뒤에 3인곡, 성민곡 요거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 고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가사 그리고 시조 까먹은 친구들은 꼭 그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그 시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보든지 아니면 그때 그 시조 내용 정리해뒀던 거 있죠. 그런 것들 꼭 보세요. 요 고전하고 연결시켜서 학교에서도 잘 물어볼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시고 됐습니까? 자, 자주 읽으면 됩니다. 굳이 막 요걸 글자 하나 안 틀리게끔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하루에 10분 15분씩이라도 읽어주시면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자, 다 했습니까? 자, 됐고 포인트. 자, 그 다음 볼게요. 2002년도 여러분들 2002년생이죠? 아닙니까? 2002년생 아닌가? 2004년생. 2004년입니까?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죠? 태어나기 전에 수능 문제 중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겁니다. 수가 뭐 쭉 나왔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지문은 상관없이 그냥 볼게요.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내용인식 문제입니다. 내용인식 문제. 그죠? 2002년도 월드컵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문 내용을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시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쭉 나왔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여기에 몇 번이 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 고1 수준의 문제입니다. 20년 전이제 막말로 야 거의 20년 전이죠.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맞아요. 자, 5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생각했습니까? 답은 빵. 3번. 한번 했습니까? 신을 주고받는 인물들 대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예, 자연 속에서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꾀꼬리 아까 뭐 새가 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소나무 대나무 아까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송중 꿀유리에 뭐 이런 부분들. 복사꽃이 뭐지 하면 안 됩니다. 복사꽃이 복숭아꽃을 말합니다. 복숭아꽃, 사육꽃이 만발한 아까 도화, 행화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새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죠. 요거는 2006년도 4월 달에 고3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충곡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출 문제는 옛날 기출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자, 정승명의 석죽화. 이 석죽화라는 작품도 좀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요. 새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 자, 답 찾습니다. 찾아볼까? 성준아, 그거 보면 안 되지. 이걸 봐야지, 자식아. 네가 외우냐고, 석죽화를. 자, 이거 석죽화. 석죽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새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분명히 새는 감정이입이라고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감정이입은 따로 안 보여. 그죠? 감정이입이라고 적었는데 감정이 별로 안 보여.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이거는 딱 한 중요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몇 번 같아요? 몇 번? 괜찮아. 어려워. 몇 번? 본인 생각은 맞아. 그거 얘기하면 됩니다. 1번. 1번 나오고. 한번 보자. 규샤 아주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몇 번 같습니까? 외울 작정으로 아예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몇 번? 던져 그냥 뭐 어때 뭐 뭐 시력 검사로 왔습니까?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구나. 잘 안 보여서 잘 보입니까? 똑같나? 자, 답은 병대 몇 번? 1번? 나는 1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답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에이 이게 어떻게 1번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없고 다 1번입니까? 다 1번? 자 세상에서 모두들 붉은 모란 꽃만 사랑하여 정원에 가득 심고 가꾸네. 자 정원에 심은 게 뭐죠? 사람들은 모란 꽃을 심었어. 전부 다. 누가 이 거친 초야에 좋은 꽃이 있는 줄 알기나 하랴. 자 그렇다면 이 거친 초야에 뭐가 있다? 좋은 꽃이 있더라. 오케이? 이 좋은 꽃은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에 달을 꿰뚫었고 향기는 밭두렁 나무의 바람에 전한다. 이 좋은 꽃이 이렇게 하더래. 외진 땅이 있노라니. 외진 땅이 결국 이 거친 초야와 연관되겠죠. 찾아주는 귀공자가 작아. 귀한 사람들이 없어. 아리따운 자태. 누구의? 꽃들기의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들한테나 붙여주고 있더라. 작품 제목은 석죽화. 석죽화라고 했으니까 모란 꽃은 아니네. 그러면 사람들은 모란 꽃만 좋아하지 이 꽃들기가 좋은 줄을 몰라. 이 꽃들기가 일종의 뭐가 될까 그러면 제목이랑 연관시키고 보면 이게 석죽화가 된다는 거죠. 능력이 이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주는 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런 외진 땅에서 농부들하고나 살고 있더래. 결국 꽃들기는 뭐가 된다? 화자의 분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석죽화에다가 띄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시켰기 때문에 그 새라는 것은 결국 화자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화자를 대변해 주는 역할. 그렇다면 답은 이 아이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것만 좋아해서 정원에 심고 있는데 요겁니다. 참고로 이 석죽하는 작품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데 얘가 신분이 좀 미천합니다.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에 등록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한탄을 담고 있는 작품이 이런 석죽화라는 작품이죠. 그래서 감정이입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모란꽃이 웃는다 했으면 답은 당연히 이거 했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대변해주는 대상이 새였기 때문에 결국 이 꽃들기가 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감정이입은 결국 화자를 대변해주기 때문에 화자의 분신 같은 존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해놓고 쉬었다 가도록.